숙정원에 앉은 채엔 등불이 조용히 깜빡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머슴 윤계가 술상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잔은 2개, 안주는 말은 오징어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따라주지 말고 그냥 앉게. 마님의 목소리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윤계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릴 때 마님은 고운 손으로 술잔을 잡았습니다. 잔이 부딪히자 방 안엔 고요한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낮에는 머슴이라더니 밤엔 어째 선비 같구나. 마님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윤계의 저고리가 마루 끝에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달빛은 그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저고리 속에 감추었던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 밤 술은 반쯤 남았고 숨결은 끝까지 비워졌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달빛 아래 2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전하기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밤 이후 마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윤계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달빛이 부엌 지붕을 타고 흘러내릴 즈음 숙정원 안 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마님 월향은 방 안 깊숙이 앉아 윤계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술 말고 다른 걸 따르고 싶구나. 그 말 한마디에 윤계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술상은 방 안에 들지 않았고 문은 조용히 안에서 닫혔습니다. 달빛도 따라 들어오지 못한 그 방 안엔 촛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등 뒤로 2 손을 돌리더니 고운 저고리 끈을 스르르 풀기 시작했습니다. 윤계야, 이 끈이 오래되었는지 자꾸 헛도는구나. 마님은 저고리를 반쯤 벗은 채 일부러 등을 돌려 앉았습니다. 윤계는 말없이 다가가 마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운 살결이 손바닥에 닿자 윤계의 숨이 멎었습니다. 왜 이리 손이 뜨겁느냐? 바깥일 때문이냐? 아니면 나 때문이냐? 마님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습니다. 저고리는 이미 가슴께까지 흘러내려 있었고 끈은 바닥에 길게 풀려 있었습니다. 윤계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마님의 등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님, 오늘은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살짝 젖히며 그의 손등 위에 손을 포개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날 따르거라. 그 말에 윤계는 천천히 마님의 머리칼을 풀어내렸습니다. 촛불이 일렁였고 방 안엔 속삭임도 숨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저고리 아래 타오르는 체온뿐이었습니다. 그 밤 저고리는 바닥 위에서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계의 심장도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머리칼이 윤계의 손에 스르르 감겼습니다. 긴 머릿결은 촛불 아래서 미끄러지듯 흘렀고 그 손길을 따라 마님의 등이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았느냐, 윤계야. 월양 마님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윤계는 한 손으로 마님의 저고리 끝을 부여잡은 채 다른 손으로 마루의 등을 눌러 바닥으로 옮겼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이불 소리에 마님의 발끝이 움찔했습니다. 무섭진 않으냐? 내가 널 이렇게 부르는 게. 윤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숨소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상체를 완전히 누이고는 고개를 틀었습니다. 촛불빛에 반사된 그 엽서는 갓 혼례를 치른 여인처럼 생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짓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높은 분이고 저는 이 밤엔 신분도 격식도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부르고 네가 나를 보는 것, 그것이면 되었다. 그 순간 윤계의 손이 마님의 저고리 속 깊은 곳을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부드러운 살결은 바닥에 비친 달빛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 윤계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마님은 그 뺨을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윤계는 몸을 떨었습니다. 겁내지 마라.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널 품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2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작은 숨소리, 느릿한 신음, 떨리는 손끝, 모든 것이 촛불 아래에서 섞여갔습니다. 이 밤이 새지 않기를, 이 뜨거움이 식지 않기를 그 바람을 2 사람은 말 대신 몸으로 나누었습니다. 마님의 숨소리는 어느새 촛불보다 더 짙게 일렁였습니다. 등불 아래 2 사람의 그림자는 포개지고 또 겹쳐졌습니다. 저고리는 이미 방 한편으로 벗겨졌고
윤계의 손끝은 마치 악기를 타듯 조심스럽게 마님의 살결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손 너무 조심스러우면 나를 더 애태우는 법이지. 마님의 속삭임에 윤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몸은 이미 더 깊은 것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윤계의 손끝이 마님의 허리깨를 지나 고름이 풀린 속꽃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마님은 몸을 살짝 비틀며 눈을 감았습니다. 윤계야, 그런 손재주는 그동안 어떻게 아껴둔 것이냐. 마님의 숨결이 뜨겁게 윤계의 귓불을 스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윤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님의 몸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 방 안은 숨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밖에선 바람 한 줄기도 불지 않았고 마당의 소리마저도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젖히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 같은 머슴 하나 품었더니 이 여인의 밤이 얼마나 길어진 줄 아느냐. 윤계는 마님의 속눈썹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마님께 받은 이 손, 다른 데는 쓸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손은 마치 자신의 주인을 찾은 듯 마님의 허리선을 따라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비췄고 그 빛이 두 사람의 뒤엉킨 실루엣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마님은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잠들기 싫습니다. 그 밤 방 안엔 촛불이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진 건 다만 마님의 고름과 윤계의 이성뿐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이미 뜨겁게 눅눅했습니다. 마님의 머리카락은 베갯가에 흩어졌고 그 곁에서 윤계의 숨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고름이 풀리면 여인의 마음도 풀린다 하였죠. 윤계의 손이 마님의 가슴께에 닿은 순간 조심스럽게 묶여있던 저고리 고름이 손끝 하나에 천천히 그러나 단호히 풀어졌습니다. 마님의 한쪽 어깨가 드러났고 그 살결엔 촛불보다 뜨거운 체온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운 손이로구나. 이리도 조심스러우면서 왜 이리 여인을 떨게 만드는 것이냐. 마님은 속꽃 위로 흘러내리는 머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님은 윤계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고 자신의 숨결을 따라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혼례도 치르지 않은 이 몸, 이리 손 타고 숨 섞는 것이 옳은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르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윤계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의 허리깨를 감싸 안고 이마를 살며시 그녀의 배 위에 대었습니다. 마님은 그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내 그대의 손에 젖었고 이젠 마음까지 젖어들고 있나 보구나. 한 채 한 채 옷이 벗겨질 때마다 마님의 눈빛은 흐려졌고 윤계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마당의 달빛은 어느새 기울었고 방 안의 촛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밤 마님은 더는 낮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윤계는 더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이 밤의 주인은 오직 서로의 살결과 입술이었습니다. 말없이 맞닿은 체온이 서로를 물들였고 이불 아래서 마님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 이 손, 이 밤이 지나도 잊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숙정원의 마당 끝엔 바람 한 줄기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윤계는 어제와 다르지 않게 물동이를 들고 장독대를 지나가고 있었고 마님은 행랑채 넘어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그의 허리, 그의 등줄기에서 아직도 밤새 남은 열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 고운 등이 이제야 나를 품어주었구나. 마님은 속치마 위로 얹은 손을 천천히 움켜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윤계야, 저기 마당 끝에 걸린 옷고름 좀 가져다 다오. 그 부름에 윤계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은 어느새 마루 끝에 서 있었고 저고리는 단단히 여며져 있었으나 속눈썹 아래 눈빛만은 밤보다 짙었습니다. 윤계는 말없이 옷고름을 주어 마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마님은 그 손목을 슬며시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은 마당이 아니라 방으로 갈 때다. 그 짧은 말에 윤계의 숨이 멎었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로 방 안으로 들어섰고 그 옷자락이 문틀을 넘는 순간까지 윤계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곤 문이 닫히기도 전에 윤계의 발걸음이 방을 삼켜버렸습니다. 문 안에서 다시 맞붙은 입술, 마루를 밟는 발끝은 이제 조심하지 않았고
이불도 저고리도 말조차도 하나둘씩 풀려내렸습니다. 마님의 허리끈은 반쯤만 묶인 채로 남았고 윤계의 옷고름은 마당에서부터 방 안까지 길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눕힐 차례다. 마님의 두 손이 윤계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혔고 그 위로 저고리 사이로 비친 살결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그의 가슴께에 올라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 밤이 기다려진다. 마루는 온기를 머금은 채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고리는 베개 맞대 흘러내렸고 속치마는 무릎배까지 내려온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윤계는 숨을 죽인 채 마님의 품에 머리를 기댄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마님의 손끝은 그의 이마와 뺨을 천천히 쓸고 있었고 손끝마다 스친 감정이 촛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윤계야.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고 대신 그의 입술이 마님의 목덜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입김처럼 따뜻하고 이슬처럼 젖은 입맞춤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내 것이 되거라. 윤계야. 마님은 사내의 이름을 떨리는 숨 사이에 불러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방 안을 맴도는 동안 두 사람의 몸은 이불 아래에서 다시 엉켜들었습니다. 윤계의 손끝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고 마님의 허리께는 스스로 윤계의 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나는 너 없이 못 견딘다. 그 말과 함께 마님의 눈가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사랑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밤 마님은 윤계의 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계 역시 더는 마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숙정원 안채의 등불이 켜지자 윤계의 그림자가 문 앞에 닿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마님은 이미 방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윤계야.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부른 이름, 그 세 글자의 윤계는 문을 조용히 열고 방 안으로 들었습니다. 마님은 술상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촉촉했고 속치마는 무릎깨를 지나 더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따라줄 테니 너는 마주 앉기만 하여라. 윤계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님은 술잔을 들어 윤계의 입술에 댔고 그 손이 따라 떨리자 잔에서 술이 흘러내려 턱을 타고 목줄기로 흘렀습니다. 마님은 손가락으로 그 술을 훔쳐 닦아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입술에 닿은 술맛이 더 좋구나. 그 말에 윤계는 마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뜨거웠고 숨결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술상 위엔 어느새 두 개의 술잔이 엎질러져 있었고 그 위로 마님의 저고리끈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술 더는 따라봤자 입술만 적실 것이야. 차라리 그 입술과 마주 앉는 것이 낫겠지. 마님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윤계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겹쳤습니다. 촉촉하고 깊은 입맞춤, 긴 한숨처럼 이어지는 입술의 움직임에 두 사람의 손끝이 다시 허리께로 고름 아래로 속치마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제 너를 삼킨 입술은 밤마다 배고파질 것이다. 마님은 숨을 고르며 윤계의 어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고 마음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너머로 고요히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은 떨어질 줄 몰랐고 손끝은 서로의 숨소리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그 밤 술상은 식었지만 서로의 온기만은 끝내 식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저고리가 천천히 흘러내리던 그 밤 윤계의 손끝은 익숙하듯 마님의 어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이번엔 그 손을 조심스레 붙잡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리 급히 벗기지 말아다오. 낯선 말이었습니다. 매번 먼저 고름을 푸르던 마님이 오늘은 저고리를 쥔 채 손끝을 머뭇거렸습니다. 윤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마님의 눈높이에 맞추어 앉았습니다. 마님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속엔 달빛처럼 옅은 두려움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옷 안에는 그냥 살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견뎌야 했던 모든 것, 그게 스며 있지. 마님은 자신의 가슴께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아물지 못한 옅은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미 없이 기방에서 자라던 때 가끔 술 취한 자들이 손을 뻗곤 했지. 도망치려다 일이 되었다.
윤계는 그저 마님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말도 눈물도 다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상처 위에 조심스레 닿았고 마님의 눈이 고요히 감겼습니다. 너는 이런 내 몸을 보고도 그리 뜨겁게 품을 수 있느냐? 윤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님이 입은 상처라면 그조차 제가 안고 싶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감싸겠습니다. 그 말에 마님은 다시 저고리끈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천천히 마치 상처 하나하나를 윤계에게 보여주려는 듯 풀어내렸습니다. 윤계는 그 살결을 더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그 손끝은 밤마다 뜨겁기만 하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위로를 건네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그 손에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이리도 벗고 싶어진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내게 보여주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 밤 윤계는 마님의 저고리를 벗긴 것이 아니라 마님의 고독을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숙정원의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 없는 고요 속에서 들리지 말아야 할 소문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 머슴놈이 마님방에 자주 들락거린다더군. 어두워진 후에 마당을 건너는 모습이 꼭 주인이 따로 있는 듯 하더라. 소리 없이 퍼진 말은 사람의 발보다 빠르게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윤계는 마루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엔 마님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고리는 평소보다 단정했고 머리카락은 풀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오늘은 들어오지 말게. 그 한마디에 윤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닫히지 않았고 마님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내 방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구나. 윤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마님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 소문이 윤계, 네게 짐이 되진 않겠느냐. 윤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발을 옮겨 문턱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짐이 된다면 그건 마님이 저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마님의 방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 저에겐 가장 크고 따뜻한 자리입니다. 그 말에 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 고인 것이 눈물인지 참았던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마님은 등을 돌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윤계와 마주의 눈빛은 한동안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그냥 곁에 있어만 주게. 윤계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저고리가 벗겨지지 않았고 술도 속삭임도 욕망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베개 삼아 말없이 등을 맞댄 채 이불을 덮었습니다. 바깥엔 여전히 바람이 없었고 문 밖엔 소문이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만은 두 사람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숙정원 장독대 옆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에 이방 수찬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머슴 윤계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오래도록 멈추지 않고 윤계의 뒷모습에 꽂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 웃음이 잦아졌지? 그 이유가 저자라면 마냥 웃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수찬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발을 돌렸습니다. 그의 신발 밑에서 바삭 마른 낙엽이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같은 시각 안채에선 마님이 빈 술잔을 손에 쥔 채 마루 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윤계는 그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으로 들지 말게. 그저 마루 끝에 앉아만 있어주게. 윤계는 말없이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은 마루 안쪽의 은은한 등불을 향하고 있었고 그 빛을 따라 마님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부부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드는구나. 마님의 말에 윤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부라면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조심스럽지 않겠지요. 문 밖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안에 앉아 있는 듯합니다. 마님은 가만히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고리보다 더 부드러웠고 입가의 어린 떨림은 술보다 더 취한 듯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며 누군가를 이토록 기다린 건 네가 처음일지도 모르겠구나. 윤계는 손을 뻗어 문턱 위에 떨어진 작은 고름 조각을 들었습니다. 그 조각엔 마님의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님, 제게도 마님이 처음입니다. 누군가를 이토록 바라보는 것도 이토록 지키고 싶은 마음도. 그 말에 방 아래 등불이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그 불빛을 몰래 지켜보던 수찬은
입술을 꾹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하찮은 머슴이 마님의 숨결을 쥐고 있군. 곱게 두고 볼 일은 아니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계는 문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안채를 향하지 않았고 마님의 등불은 초저녁부터 밝혀진 채 그대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오지 않겠구나. 마님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잔 속 술은 맑았지만 마님의 마음은 흐리고 탁했습니다. 손에 익은 고름 매무새가 오늘따라 자꾸만 헝클어졌고 익숙한 베갯머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님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곁을 떠난다면 나는 또 예전처럼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엔 그저 촛불만이 가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랑채 뒤편 장독대 근처에서는 윤계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려버린 그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도 다시 천천히 내려놓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마님에게 소문이 번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다 했지만 정작 두려운 건 마님의 마음까지 다치게 될까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것은 마님이 지난밤 속삭이던 목소리였습니다. 이젠 내가 너를 기다리는 밤이 되었다. 윤계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달빛이 높이 떠올랐을 즈음 마님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고개만 옆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그곳엔 익숙한 발소리도 등불 아래 드리워지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안 와도 괜찮다. 대신 내일은 꼭 와야 한다. 창호 너머 바람이 스쳤고 그 바람 속엔 아직 식지 않은 체온의 흔적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서로의 방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안채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마님의 시선은 저 멀리 마당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 빈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았구나.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윤계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마님은 그 소리를 기다리다 잠드는 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수차는 오늘도 멀찌감치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눈엔 묘한 웃음이 어렸고 행당체 하녀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마님께선 그 머슴을 진심으로 아끼시는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야. 요즘 들어 안채에서 웃음이 사라졌잖아. 그 말이 윤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장독대 옆에 앉아 마님이 창밖을 보는 시간에 맞춰 자신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님은 참다 못해 마당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속옷 위로 얹은 저고리는 흐트러졌고 신을 신지 않은 맨발은 마당의 흙바닥 위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님은 장독대 옆 그늘에 엎드린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윤계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왜 이리 멀리 앉아 있느냐? 내가 들어오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윤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며칠 밤을 묵힌 그리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께 상처될까 두려워 차라리 멀리 있는 편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마님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더 아프다. 그 말 한마디에 윤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마님은 그의 얼굴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를 안고 싶은 건 욕망 때문이 아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그 해답이 너라서 그랬던 것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당 가운데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빛으로만 온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 울고 있던 사람은 둘 다였습니다. 그 울음엔 후회도 분노도 죄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었습니다. 안채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윤계는 머뭇거리지 않았고 마님 역시 기다린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를 지나 방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은 두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윤계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품으로 곧장 안겼고 말없이 귀를 그의 가슴팍에 기댔습니다. 이 소리, 나는 이게 참 좋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듯해서. 윤계는 마님의 머리칼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 소리는 마님을 듣기 위해 뛰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더 크게. 둘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몸은 맞닿아 있었지만 오늘 밤은 살결보다 마음이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래 혼례를 올리기로 한 이가 있었지. 어릴 적 정혼했던 사내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벼슬길을 포기하고 신분도 버렸다고 했지. 윤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그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작게 올렸습니다. 그날 처음 네가 문 앞에 술상을 들고 왔을 때 그 뒷모습이 그 사람을 꼭 닮았다고 느꼈어.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 건 그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날 사람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이야. 윤계의 손이 마님의 등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 손길에 마님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이런 밤이 올 줄 몰랐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그렇게 절박하고 깊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님은 그동안 입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이름을 처음 꺼냈습니다. 윤재야. 그 이름은 세상 그 어디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간절히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윤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사라졌을 때의 본명이었습니다. 마님, 그 이름을 어떻게...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이름은 아무리 감추어도 가슴이 먼저 기억하고 있지. 그 밤 두 사람은 이름을 불러가며 입을 맞추었고 입맞춤 사이로 흘러나온 숨결은 저고리보다도 속삭임보다도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안채의 창틈으로 푸른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 마님은 윤계의 품에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고 따뜻했고 어젯밤의 눈물 자국은 아직 볼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느냐? 윤재야. 마님이 조심스럽게 묻자 윤계 아니 윤재는 그녀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릴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따뜻하게, 이토록 사랑스럽게. 마님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부르고 싶었으나 차마 감히 참아내었소. 그 말에 윤재는 마님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마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여인으로 말입니다. 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이제 그대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불 밖으로 고름 하나가 흘러내렸습니다. 벗겨진 저고리 위로는 이젠 눈물도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둘은 더 이상 마님과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신분도 이름도 지난 상처도 모두 벗고 오직 서로만을 품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숙정원 안채에 첫 햇살이 닿았습니다. 윤재는 마님의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녁보다 새벽이 두렵습니다. 그대와 함께한 밤이 깨지는 순간이 가장 서러운 것 같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괜찮소이다. 이제 내 밤은 그대의 품이고 그대의 아침은 나의 눈길이 될 것이니. 그 말에 윤재는 다시 한번 입술을 맞추었고 그 입맞춤은 저고리보다 먼저 눈물보다 더 조용히 벗겨졌습니다. 밖에선 새가 울고 방 안에는 따뜻한 체온만이 남았습니다. 그 새벽 숙정원에는 다시 사랑이 깃들었습니다. 조용한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숨결처럼 작고 따뜻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분도 상처도 세상의 시선도 뛰어넘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밤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역시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 깊이 불러본 적이 있으시죠? 그 마음 오늘도 꼭 안고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야단 보는 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